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두산아파트 피해대책 공동위원장 한동훈입니다. 벌써 두산 아파트가 많은 언론에 지금 소개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고 난 지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두산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좀 지내고 있습니까? 두산아파트 지금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예. 피해동 기준으로 저희가 113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집에 못 들어가시고 예. 호텔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114동, 115동, 그 다음에 108동 주민들은 지금 불안해가지고 지금 항상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집에 못 들어가시고 왜 호텔에서 바깥 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는 아마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선 사고 나는 걸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또 집이 무너질까봐 안전하다라고 지금 이미 학회나 협회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113동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0~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집 못 들어간다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108동, 114, 115동은 사실은 거진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호텔비 같은 경우는 예. 시공사 대우 측에서 뭐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저희 쪽에서 지금 정확하게 수신한 바는 없고 네. 그 아파트 입구에 보면 공지사항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 공지사항을 보면 우선 1차적으로는 9월 1일, 9월 2일쯤에 해가지고 네. 정산이 끝이 났고 네. 2차 정산은 언제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그 바람들은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까? 실제로 주민들은 네. 우리 집이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네. 안전한 집에서 아침밥 먹고 네. 저녁에 퇴근해서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금 여기 보면 두산 아파트가 보면 비상대책위원회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입주자 대표가 인정하는 통합대책위원회, 네. 또 하나는 주민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위원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요? 저는 피해대책위원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 입주자 대표에서 예. 주민들을 고소 고발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 예.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요? 저도 그 이야기를 다른 밴드를 통해서 다른 지인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는데요. 네네. 그 중에 아마 저도 있다라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예전에 그 입주자 대표 회장이신 조석현 회장님께서 회장님과 통화하던 내용 중에 오영호 회장님하고의 뭐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회장 선출 문제, 두 번째는 제가 그 오영호 위원장님의 그 일부분 뭐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저한테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네요. 저희가 볼 때 그 확인해 본 결과는 폭행하고 명예훼손이 좀 포함이 됐었던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주민들과 이 따지면 갈등이 심각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겁니까? 실제로 이 갈등의 시작은 초반에 이 공사가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갈등의 시작이 제가 처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약 3월경에 만들었습니다. 3월경에 만들었는데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 자생단체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제가 뭐 시체말로 잘렸지요.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나서 공대위가 출범을 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었고, 근데 그 공대위는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위원회에서 뭐 지원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의결이 난 걸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지난 8월 30일 날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저희 피대위가 그때 갑자기 9월 2일 날 발족이 된 거예요. 붕괴 사고 이후에.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위원회에서 뭐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못 뵀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도 화가 났어요. 그때. 왜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이렇게도 빨리 움직여주지 않을까, 왜 주민들을 보듬어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화가 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가산 아파트 전체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 사고 붕괴되기 전에 네. 조짐이 있었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붕괴 조짐이 있었다. 주민이 봤을 때는 흔들림도 있었고 소리가 났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 입주자 대표는 왜 움직임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지 않았습니까? 움직임이요. 실제로는 그걸 발견을 하고 약 한 며칠 있다가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환경 쪽 그 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시절에 이제 저희 피대위 쪽 또는 주민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급한 상황에 어떻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사실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여질 때 피해대책위원회 또는 입주자 대표위원회에서 조금 관심이 좀 덜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공문을 보낼 때 왜 등기를 보냈냐고 안 물어봤어요. 왜 우편을 보냈냐고 안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주민들이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대책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헷갈려 합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되고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럼 왜 통합 자체가 힘듭니까? 실제로 그 통합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구에 의한 정관입니다. 이 숫자들은 제가 쓴 숫자가 아니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쓴 숫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 방안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제가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문 변호사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만든 포맷입니다. 이거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물론 여기 제 이름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도 다 넣었습니다. 정관이라서 어쩔 수 없이 비용도 넣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갔는데 일각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돈을 너무 많이 바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누구에게도 제가 돈을 얼마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돈을 얼마를 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9월부터는 최초의 3월에는 제가 말을 했던 적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 그런데 어차피 그쪽에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고 9월 이후에 통합을 만들 적에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내고 정관 형태의 이제 글들을 다 쓰면서 이제 했더니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주민들께서 왜 한동훈 위원장은 돈을 바라느냐, 관리비를 바라느냐.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대답드리지만 제가 돈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건 정관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뭐 사실 공격거리가 됐어요. 한동훈이는 돈을 바래서 난 너와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도 받고 해서 그래서 아마 통합이 되기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위원장 말씀은 유언비어가 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한 거지요. 실제로 그 돈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사실은 사실이고 그러나 이 부분만 따서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유언비어처럼 들리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님 것을 저희가 보니까 그 사실 건축 박사 학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공학 박사입니다. 토목공학, 그러면 최대한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두산 아파트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변호사가 일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 선임할 때 그 주민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통대위에서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산 아파트 게시판 또는 이 입구에서 보면 입대위가 뭐 어떻게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통대위 측에서 단독으로 계약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보니까 그 선임을 할 때 그 비용은 없고 나중에 추후 그 협상에 대한 8%를 이익금을 주는 걸로 좀 공고가 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8%란 돈이 어떻게 측정이 된 겁니까? 그 8%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 상황을 추정을 하자면 지금 입주자 대표위원회가 의결 정독수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왜 수임을 시작을 하면 수임료부터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수임료 자체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아마 8%로 계약이 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산 아파트 주민이 저희 금천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대부분 그
변호사 계약을 할 때 조건부 형식인데 따져보면은 네네. 얼마를 받아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대우 측에서 잘못한 걸 인정했었기 때문에 네네. 뭐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어차피 돈은 아마 나올 겁니다. 네네. 그죠? 근데 이제 그 변호사 선임할 때 얼마 이상을 받아냈을 때 8%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무슨 뭐 짜고 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실제로는 이 허점이 너무 많은 계약서입니다. 네네. 저도 그 계약서를 봤는데 네. 가만히 앉아있어 8%를 버는 변호사가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조 자체가. 예.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계약서를 쓰는 거지요.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예. 그 다음에 또는 예. 제가 이쪽에서 협상을 만약에 시작을 해서 들어가더라도 예. 공식적으로 113동부터 114, 115, 108동까지 저는 지금 현재 예. 직접 피해동으로 보고 바로 배손배를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받더라도 113동 주민은 아마도 그 금액을 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되겠지요. 결국은 변호사는 일하지 않아도 돈은 버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입니다. 토목 박사님이다 보니까 지질에 대해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보다. 근데 앞으로 이 두산 아파트는 전혀 앞으로도 붕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114, 115 방향으로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번 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서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스안카라고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 어스안카는 나중에 유튜브에서 어스안카 치시면 나오니까 그거 한번 꼭 봐주시면 되는데 대우 측에서 5월 11일 날 입대위 측에다가 어스안카를 좀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입대위 측에서는 고려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네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대우나 또는 이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 듣기에 5월 20일 날 또다시 저희 입주자 대표위원들을 모시고 현장 소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더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유를 보면 공용 부분에 우리 땅에다가 철심을 박는 게 싫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우리 땅에 왜 그걸 박아? 이런 생각이지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걸 설치하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뭐냐면 108동 앞 도로에는 그게 국가 땅이 되다 보니까 네. 구청에다가 대우가 어스안카 박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구청에서는 오케이 안전하게 하셔야지요. 이라고 박았어요. 그러고 붕괴가 일어났는데요. 네. 108동 앞 도로는 균열만 발생을 했고 저희 쪽 박지 않은 부분에서는 붕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스안카를 만약 박았다면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108동 앞에처럼 균열 정도로만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집 앞에다가 어스안카를 박으면 싫으니까 박지 말라고 했다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그러면 113동 주민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입대위 이야기한 겁니까? 입대위에서 해명을 했고 그 이유를 가장 큰 이유를 경제적 이유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게 언제쯤 공문으로 날라와요? 그 공문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보면은 잠깐만요. 이거 워낙 많은 내용들이 돼가지고 공문 번호가 2018-27이네요.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보면은 날짜가 언제로? 날짜가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게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입대위에서는 이렇게 썼네요. 우리 단지까지 들어와 앵커를 굴착하여 설치해야 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었고 아파트 대지 무상 점용 등 시공사만 유리한 것을 수용하긴 어려웠으며 각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 침해와 관련된 소유자 동의도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만 유리한 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아마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요즘 이제 앞으로 이제 주민들 화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있어서는 사실 그 두 개 그 대책이보다는 하나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네네, 주민들께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은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고요. 네. 내일이 9월 30일 일요일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9월 30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네. 끝장 토론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더 통합을 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저희 아파트 벽부에다가 한거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참석하셔가지고 의견이 좁혀지면 예. 또다시 통합을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장 토론이라면 그 흔히 말하는 통합대책위와 토론입니까? 아니면 주민들과 토론입니까? 여기서는 통합대책위, 그러니까 통합대책위와 피해대책위 두 개의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 단체 두 개를 합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통합대책위 오영호 위원장과 이때위의 조석현 회장, 그다음에 저희 쪽에 한동훈, 이정환 공동위원장이 네 명이서 2대2로 끝장 토론을 해서 그 다음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내서 통합의 길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내일 오후 4시입니다. 9월 30일 일요일 오후 4시 저희 두산 아파트 중앙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다 보시라고 이불로 일반 그 운동장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 토론이네, 딴 그렇죠, 공개 토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오시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보실 수 있으니 다 오셔가지고 보시는 게 아주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면 간단하게 말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이러한 형태로 지금 두 개의 세력 이런 표현이 좀 안 좋지요. 그러나 지금 형태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선 통합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직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해서 처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열심히 거의 한 달 동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통합의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